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중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어떤 정답 같은 것들을 좀 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 내리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다. 는 게 제 의견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꼭 이중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되더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어떠냐?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중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처음에 이중직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중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2017년도에 처음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교회 개척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오를 저도 했죠. 이제 1, 2년 안에 빨리 부흥을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례도 받고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그냥 사역에만 매진을 했던 거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자체를 아예 저는 몰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2017년도에 오두막 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개척을 하게 됐고, 이제 작은 갤러리를 빌려서 무료로 임대해서 이제 거기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성도는 10명 정도까지 이제 좀 늘어났던 것 같고, 또 평일 모임에도 한 10명 정도 가까이 이제 모이면서 같이 이제 재미나게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0명의 초심자들이 뭔가 이제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벌은 그런 돈을 오히려 이제 헌금을 내고 또 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쯤 지났던 때에 이제 뭔가 좀 아내가 특히 좀 한계에 좀 다다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이 차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꼭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중독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LA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려고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비행기 비용도 이제 책정을 하고 그리고 숙소도 에어비앤비로 이제 체크를 해두고 그리고 그 컨퍼런스 하는 그 호텔과 장소랑 동선이랑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내가 미국에 다녀와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돈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지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진짜 철이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 아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머릿속에 번뜩하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뭐 한 30대 후반, 40대 초,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을 했고 이제 고민을 했죠. 그때 이제 아내가 알바몬 같은 데를 이제 하면서 알바 생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알바몬에서 서울대 치과대학원에 그 이제 이빨을 치아를 이제 정기적으로 한 4번인가 이렇게 검사를 하면 10만 원을 주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당뇨병 의학 실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탈모에 대한 뭐 실험 거기에 참가자에게 일정량의 비용을 준다.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검사를 하고 또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제 몇 가지 조치들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일을 하면 돈을 주는구나. 아,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아,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분들 좀, 진짜 어리다,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돈이 당연히 안 되니까 알바몬이나 이런 데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노동의 질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이제 구청에 가서 뭘 했냐면, 거기에 이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마침 이제 19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면 더 일자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구청에서 원래는 아주 그 어려운 분들, 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아주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일자리 같은 것들을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이제 그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 중에 코로나에 대비해서 방역을 하는 그런 그 계약직을 이제 모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3명 정도를 뽑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뽑혀서 이제 처음에 일을 열심히 했죠. 일을 하는데 저희가 또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8명 정도를 더 뽑을 건데, 거기에 팀장 자리를 줄 테니 한번 해봐라, 반장을. 그때 했던 일들이 뭐냐면, 여러 전통 시장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독하고 이제 방역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소독약을 허공에다가 이렇게 바닥 같은 데다 뿌리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코로나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됐겠어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 너희들을 위해 뭔가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안심을 주는 효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 일을 하게 됐고, 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학기 정도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뭘 했냐면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방역에 대한 고객 만족도 막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구청에다 막 보고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쓸데없이 열심히 한 건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일에 있어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이때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이제 뭐 이제 좀 반나절 넘게 일을 하고 한 5개나 이렇게 끝났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신나잖아요. 저는 그 10만 원 고작 벌었던 사람인데, 이제 하루에 좀 풀타임으로 채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3, 4시 되면 끝나는데 이제 15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신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원들하고도 이제 재미나게 지내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 한 학기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동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 뽑혀서 다시 또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통시장의 어떤 지리 같은 것이 이제 빠삭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공고가 나왔냐면, 그 뉴딜 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국가기관에 어떤 보직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고, 그것이 경력이 되어서 다음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딜 일자리 중에 전통시장의 매니저,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 일에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의 매니저로 제가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선발이 됐죠. 그것도 뭐 면접도 있고 서류도 있고 막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에 뽑혀서 이제 발탁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여기 되게 좋았던 게 사무실이 이제 4층이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 사무실 안에서 이제 어떤 독단적인 업무들을
그러니까 다른 일보다는 어떤 그냥 어쨌든 행정 업무들을 자유롭게 좀 볼 수 있었고 크게 터치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사람 대하는 거를 저는 워낙 좋아했고 또 잘 하다 보니까 여러 전통시장 사람들과 이제 관계 맺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능숙하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문화관광형에 선정이 된 시장이어서 이제 다른 사업팀의 행정팀들이 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제 쪽에서는 사실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저의 어떤 특기나 장기들이 좀 두드러졌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행사를 기획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 민원을 상대하는 거, 갈등을 풀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전통시장의 매니저로서 이렇게 극대화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좋아해주고 신뢰를 가져주고 또 구청과의 관계도 되게 좋고 그래서 여기서 한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신뢰를 쌓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수님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 전통시장의 관계자들하고도 친해지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소개로 제가 이제 그 다음 일자리를 알아볼 때 제안을 받았어요. 어디에다 이력서를 내보라 는 그런 제안을 이제 이 전통시장을 통해서 알게 된 한 교수님을 통해서 제안을 받게 됐고 거기에 제가 이력서를 냈을 때 이제 팀장급의 자리로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월 490만 원 정도의 맥시멈을 연봉을 이제 월급을 제시를 했고 함께 일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거로 해서 하면 완전 풀타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계약직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얘기하기로 이제 그거를 했을 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사역과 또 당시에 조금 뭔가 더 일을 벌렸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풀타임 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역이 제 메인인데 내가 완전히 풀타임으로 하기는 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사실 또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관심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요거는 거절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판단은 아직도 제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직으로 하는 일들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가 돼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국가 지원 사업들에 지원을 하면서 창업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보면 처음에 돈을 아예 몰랐던 때가 있었고 알바를 했던 때가 있었고 계약직으로 일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계약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좀 이제 약간 시간이 겹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의 시작은 사실 되게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바르실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채널은 이제 중독자나 중독자 가족, 이제 성인 아이, 어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만든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구독자가 한 4,000명 정도 이제 늘게 됐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됐죠. 이제 그리는 가운데서 이제 그 모이는 사람들을 네이버 카페로 불러 모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정한 커리큘럼을 따라서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돕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공고문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그런 공고문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저 나중에 알았는데 국가에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정말 아이디어만 제대로 된 걸 가져오면 이제 돈을 지원해서 너가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받고 또 이것이 하나의 회사가 되면은 또 거기서 수익도 이렇게 창출하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뛰어들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사업 계획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대면 발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이제 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업 계획서만 보면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멘토분이 얘기하기론 사업 계획서만 봤을 때 정말 여의도에서 이렇게 도는 그런 레포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정도로 정말 그 발표문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PPT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했죠. 제가 했던 아이템은 뭐였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중독자들을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월 정기 수입을 받겠다는 게 이제 저희의 아이디어였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제출을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면접을 이제 필기를 통과하고 면접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면접도 이제 제가 열심히 했죠. 근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앞에서 좀 몇 명이 빠져가지고 추가로 제가 합격을 해서 뭐 거의 꼴찌로 어쨌든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원받은 금액은 4,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 받던 사람이, 월 150만 원 받던 사람이 4,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받아서, 물론 그거를 월급을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역과 사업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돈을 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 절차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아이템들을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책도 쓰고 뭐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또 뭐 광고도 한번 해보고 이제 이것저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하는데, 이제 몰랐는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대요. 저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라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바실즈라는 이름으로 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고,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제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인가를 쉬고, 한 해인가 두 해를 쉬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회적 기업들을 또 나라가 육성을 하는데, 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가들을 길러낸다, 이런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3천에서 5천 정도의 비용을 주고 이제 그거로 이제 회사를 일으키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예비 창업 패키지 할 때 행정 업무가 많아서 다시는 안 하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사회적 기업 쪽으로 가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서류, 그 다음에 대면을 하고, 이거는 중간중간 또 2차, 3차 막 발표들이 중간 점검 차원으로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원을 했고 또 이것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6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고, 이걸로도 저희가 이제 뭐 카메라도 구매하고, 그리고 또 조명도 사고, 또 책도 추가로 이제 또 찍어내고, 또 광고지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좀 어려운 건 뭐가 있냐면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프린트 하나를 사려면 예비 창업 패키지 하나 할 때는 7개의 서류를 내야 돼요. 프린트 하나 사려면.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결산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은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됐죠.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어쨌든 이런 사업에 지원해서 비용들을 받은 거로 이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성중독자 B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그거를 출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좋은 땅 출판사라는 자비 출판으로, 그러니까 내 돈을 내고 좋은 땅 출판사에 그 네임을 걸고서 이제 내는 건데, 저는 이제 1인 출판사를 차리고 이제 거기에 이름으로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출판에 대한 제작은 좋은 땅 출판사에서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외주 용역을 맡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한 처음에 아마 1,000권을 찍어냈을 거예요. 1,000권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300만 원으로 1,000권의 책을 찍어서
이제 배포랑 또 판매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의 조건이 있었는데, 전제 조건이 이제 법인 사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이제 사단 뭐 법인, 재단 법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30명밖에 안 되고 익명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법인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하게 바실 중독 회복 센터를 주식회사로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뭐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식회사가 돼서 조건을 충족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중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할 때도 뭐 몇 천만 원의 어떤 인력 지원비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 개발비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 어떤 지원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금은 0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1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돼서 어떤 이 네임 밸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구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 볼 수 있게 되기는 했어요. 이제 요런 창업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실주 중독 회복 센터라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고,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뭐 교육 의뢰도 받고, 그리고 이제 책도 판매하고, 또 동영상 강의도 판매하고, 이제 여러 기업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강의들도 저희가 의뢰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고, 이제 완전히 백지에서 만들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폼이 있는 아이맵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여러 디자이너를 고용해 가지고 만들었고,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국가지원 사업의 그 비용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공간의 이름으로 해서 실제 저희들이 위해서 교육도 했죠. 그래서 650만 원인가를 들여서 이제 원래는 한 7평도 안 되는 한 5평짜리 되는 굉장히 작은 사무실 같은 데서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1평으로 되는 공간으로 좀 옮기고,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이제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흰색으로 쫙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오른쪽에 보는 거로 저희들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두막 모임 공간이라고 저희가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에 이제 등록도 하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거의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려 돌아간 건데, 이제 이 창업을 했던 때쯤 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강의 의뢰 같은 것들을 좀 받게 됐어요. 강의가 한 주에 한 번씩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진짜 몇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강의의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실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고, 이제 중독 분야 전문가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중독 그 어떤 포럼인가요? 센터인가요? 어떤 거기서 하는 이제 강의에도 나가게 되었고, 또 한국 그 동성애 반대 그 어떤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중독을 관련해서 또는 동성애 관련해서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의 중에 나중에 뒤쪽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소망교도소랑 국군교도소의 강의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이나 아니면 또 인문학 강의나 중독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서 그런데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이제 뭐 책 쓴 거, 저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에 또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과
그리고 인문학 강의들, 또 중독에 대한 강의들을 이제 교정시설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이후에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이제 판매를 해야겠다고 해서 제작을 했는데, 이제 성중독에 관련된 거를 이제 만들었고, 뭐 그 외에 몇 가지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성중독에 관련된 그 영상은 꽤 제작 비용도 많이 들었고, 노력도 많이 들었고, 또 비용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실제 이제 판매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긴 했죠. 많이는 아니어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동영상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국가 지원 사업에서 이제 얼마 뭐 몇천만 원 받고, 또 계약직으로 얼마 받고, 뭐 또 뭐 강의를 하고 동영상을 팔고, 이런 거가 굉장히 이제 기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강의가 없을 때는 뭐 몇 달 동안 없기도 하고, 또 책이 안 팔릴 때 뭐 한 달 동안 뭐 한 권 팔릴까 말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거로 고정적인 수입을 내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고정 수입에 대한 좀 마음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좀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게 뭐냐면,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는 거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은 뭐냐면,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증을 가지고 이제 여러 장애인과 매칭이 돼서 가서 이제 일을 하면 시간당 이제 돈을 받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각 장애인마다 할당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달 비용이 거의 고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저랑 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 또 여러 인격적으로 이렇게 돕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도우니까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정적인 수입들이 나오게 됐었어요. 또 보통 한 130에서 140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데, 되게 적은 금액이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좀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 활동 지원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냐면 한 6시간 배정인데, 이제 점심시간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빼주고 하기 때문에 뭐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제가 뭐 지방에서 강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좀 시간을 변동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좀 최적의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그렇게 이제 장애 활동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을 벌려고 상담 대학원을 지원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제가 이제 신학 석사가 MDB랑 THM으로 있는데, 이제 그 상담 대학원에 상담학 석사를 갖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박사로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석사 학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어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제 입학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럼 상담으로 돈을 벌게 하시려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담 쪽에 제가 이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게 내담자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한국의 인식이 그렇게 꾸준히 돈을 내면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사고 자체가 많이 없어요. 다 상담은 무료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담자들에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와 교수와 학회가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수련비나 학비나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상담사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상담으로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는 거, 이제 요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상담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버냐?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수입으로 고정 주입으로 하는 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게 월 한 1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사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복 공동체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한 4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행정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한 또 섬기는 것에 대한 또 비용을 이제 할당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0, 40, 50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230 이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정말 최저시급이죠, 사실. 그런데 저는 또 사역과 병행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불만은 없고 또 감사하면서 또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건 이제 적더라도 고정 수입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내가 뭐 창업을 해서 뭔가 이제 교육 활동을 통해서 뭐 강사를 통해서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 굉장히 유동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상담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유동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냥 공동체 헌신하고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거기서 이제 제가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배려를 받아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공동체에 헌신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좀 잠깐 요약해서 다시 얘기하면, 저는 처음에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자체를 몰랐죠. 그러다 이제 두 번째로 돈을 버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 세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그러다가 이제 그게 굉장히 유동적이니까 네 번째로는 사역할 정도로 고정 수입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 공동체 헌신하고 또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저의 방향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중직을 이제 하면서 제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또 자아가 또 많이 뛰었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야망에 휩싸였던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고 또 한풀 꺾이기도 하고 이 과정들 속에서 제가 이제 이 이중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중직,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뭔가 목회 이외의 곳에서 돈을 이렇게 받는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저에게 마치 육체의 가시와 같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거를 빼고 싶어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더 가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그 육체의 가시와 같더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좋지만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가 커지고 또 더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니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하나의 통로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에는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을 하나의 육체의 가시로 콱 하고 또 새겨두시고, 그리고 이제 또 쓰리지만 계속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훈련의 차원인데요. 어떤 훈련이냐면 시편 23편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여러 영적인 멘토들이 저에게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읊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면, 첫 번째는 제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진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제 믿음의 그런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버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가 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훈련의 과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와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돈을 버는 과정이 저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성장을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이야기들 있죠. 하나의 광야 훈련 또는 뭐 어떤 훈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처럼 저는 이 돈을 벌어야 되는 벌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하나의 저의 긴 훈련의 과정처럼 되어서 저라는 이 존재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 일을 계속 하는 게 좋냐? 사역을 이렇게 좀 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서 하는 거가 좋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 솔직한 마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저에게 이 이중직이라는 일은 피하고 싶은 일 같아요. 뭐 어떤 목회자는 뭐 이거 즐겁다 뭐 뿌듯하다 뭐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저는 피하고 싶어요. 또 안 하고 목회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중직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이어서 제가 늘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면 옮겨 주시되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중직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 보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